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되는 보험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봉화에서 문경 구간에 삭과 담비 등 법적 보호종으로 분류된 동물 2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외래식물 귀화율이 높고 등산로 훼손도 심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분배된 울진 석회석 광산에 대한 안전진단에서 산사태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와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장마 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남하하면서 당분간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소강 상태에 드는 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22도, 안동 1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대기 상층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30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한때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토요일쯤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융감독원으로 접수되는 보험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종호 씨는 5년 전 한 달에 130만 원씩 내는 변액보험에 가입했는데 만기가 된 부분에 환급금을 정산하던 중 깜짝 놀랐습니다. 총 8천만 원가량을 납입했는데 납입금의 70% 이상을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어서 1,700만 원의 손실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해가 막심한데도 설계사 수당이나 운영비 명목의 사업비는 다달이 23만 원씩 1,300만 원가량을 떼어간 사실을 알고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원금을 5년 동안 원금 내는 것만 해도 아까운데 이자에 아까운데 그 남은 또 1,700만 원 마이너스 나니까 사업비가 이만큼 나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보험의 불안전 상품과 관련한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9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64%가 보험 상품 관련입니다. 또 보험 민원 가운데서도 40%가 불안전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이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자필 서명을 받고 있고 전화 녹취 자료까지 남기고 있다면서 보험 가입 전에 소비자가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투자 상품이므로 상품 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금감원은 약관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설명서만이라도 정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찰이 수사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회사원 37살 홍모 씨는 누군가가 자기 주변을 살핀다는 느낌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나 의심이 돼 개인정보조회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제 주민한테 듣기로는 특정 몇 달 안에 누군가가 어떤 그 여자하고 젊은 여자가 자꾸 찾아온다. 의심만으로 안 되니까요. 제가 이제 직접 어떤 그 증거를 찾아 나섰죠. 여러 차례 개인정보가 조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봤더니 경찰이었습니다. 대부분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경찰 간부가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10여 년 전 잠시 알고 지낸 대학 동창이 경찰이 돼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네가 경찰관을 맞지 내가 너한테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네가 나 조회하느냐. 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합법적으로 했대요.
불쾌하죠. 지금 매우 불쾌하고 찝찝하고 그다. 홍 씨가 해당 경찰관을 고소해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지만 왜 자신의 정보를 조회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좀 입증이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에 적발된 경찰이 2012년부터 3년 동안 300명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등 사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시민들의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어떤 그 법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발이 돼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 15일 성주 사드 배치 설명회 과정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이재복 공동위원장이 일부 언론과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주민들이 의회에 항의 방문하고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함에 따라 오늘 오전 투쟁위원회 회의에서 사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쟁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촛불 집회 등 모든 시위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오는 21일 서울에서 성주군민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1인 시위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두대간 봉화에서 문경 구간에 삭과 담비 같은 법적 보호종으로 분류된 동물 29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외래식물의 귀화율이 높아지고 등반객의 증가로 등산로 훼손도 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야생동물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무인센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카메라를 노려보는 건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살기입니다. 또 다른 보호종인 담비도 바위 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생태계 보전이 잘 된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보호종으로 백두대간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산림청이 백두대간의 자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봉화에서 문경 172km 구간에 법적 보호종으로 분류된 동물 2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모데미풀을 비롯해 희귀식물 31개 종이 자생하고 있고 약이나 먹거리로 사용되는 관속식물은 우리나라 전체의 15.7%인 771개 종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 이후 소백산에서 황금박쥐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붉은박쥐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백두대간이 한반도 핵심 생태축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지만 미국 자리공 같은 외래식물 귀화율도 높아져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등반객이 급증하면서 노면이 훼손되고 나무 뿌리가 드러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과 예측을 강화하고 여우, 사냥 등의 종 복원,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관리 등을 통해 백두대간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보전 관리하겠습니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변화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2월에 붕괴된 울진 석회석 광산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한 결과 산사태 가능성이 낮다고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균열과 함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산업체로부터 안전 진단을 의뢰받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연말 최종 보고에 앞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물에 약한 석회암 특성상 군데군데 동공이 생겼고 채광으로 지지력이 약화돼 함몰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그런 동굴들이 그 갱내에 들어가면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집안 치마 보강 방안으로 발파 굴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왔고 산 정상부에
1km 가까이 생긴 균열도 붕괴 가능성은 없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현재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사방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단이 되더라.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뒷골 계곡의 5가구, 최촌 계곡의 2가구 정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주민들은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붕괴된 남수산에 석류굴과 같은 석회 동굴이 발견됐는데도 당국이 채굴 허가를 계속해준 이유를 따졌습니다. 2001년도, 2007년도 동굴이 다 확인됐는데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산자부, 연구원, 지질연구원 다 그 공범이에요. 주민들은 중간 보고가 사실과 다르고 부실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을 위한 보고서가 아니고 광업을 재개하자는 어떤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수순 같아서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에 대한 불신으로 예정에 없던 2차 중간 보고를 더 갖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서울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629개 국공립 어린이집 가운데 35.1%인 922곳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충남이 2.7%, 대구는 1.7%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서울 집중 현상은 2014년 33.9%보다 더 심해졌는데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을 확충하면서 절반이 넘는 76곳을 서울에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영호남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광주 지역의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광주 전남의 미래를 바꿀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는 빛가람 에너지밸리가 하루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기로 했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당초 목표치를 뛰어넘어 130여 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의 힘을 모으는 일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각종 에너지 신산업이 꽃을 피게 된다면 정말 그때는 이 지역에도 장 미래가 생기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미래가 생긴다는 자부심을 가고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포함해 중앙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밸리 성공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종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규제를 풀고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역 발전의 모델이자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에너지 코리아라는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에너지 신산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에너지밸리 협의체가 이제 막 돛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본격적인 안동 예천 신도청 시대를 맞아 오늘 이슈앤피플에선 경상북도의회 신임 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갈 김천 출신의 4선 김웅규 현 의장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시도민들에게 우선 당선 인사부터 먼저 해주시죠.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은규입니다. 신도청이 이전에 오고 새 청사에서 첫 선출된 의장으로서 큰 영광을 저는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만큼 무한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60여 명의 도의원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후반기의 의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앞으로 계획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의장 선거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가 정견 발표할 때 저는 이러한 슬로건을 했습니다. 300만 도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그런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려 그러면은 우선 의원들 간에 상호 소통하고 또 합의하고 또 좀 모자란 부분은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이렇게 역량 강화를 꾀해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과 뒷바라지를 저는 할 계획입니다. 뭐니 해도 의회 본연의 기능은 바로 견제와 감시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도민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어떻습니까, 의장님? 예, 의회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견제와 감시도 당연합니다. 그건 그렇게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또 이 10대 후반기 의회는 또 양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와 교육감이 임기 말입니다. 말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임덕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는 제대로 해초리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또 그렇게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임기 말이 되는 이 지사와 교육감이 그동안 한 12년 고생하셨는데 또 마무리 사업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의 한 역할이라고 보고 잘 도와주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네, 경상북도의 출자 출연기관 사장 선임과 관련해 참 말들이 많습니다. 바로 낙하산 사장 때문이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번 의장단 선거 때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뭐 여러 번 도연을 해봤지만은 미처 참 이렇게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보고, 사실 이 인사청문회 관계 우리 지방의회에는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도지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또 현재 전국 10개 강력 시도에서 서울이나 인천, 경기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장을 이렇게 한번 걸러내는 스크린을 보는 그런 걸 한번 도입을 해보고자 그래 하고, 또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 면담 때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군을 지정해서 현재 극심한 대립과 반목,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의회의 기본 입장과 이에 대한 대책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전혀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 또는 배려도 없이 정말 밀실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고, 옛날 참 독재시대였던 그런 밀어붙이기식의 어떤 발상이 아니냐 하는 이런 데 부분에 상당히 아쉽습니다. 성주 군민이 참 그런 다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또는 우리가 스스로 긴급을 요구할 때는 달려가겠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성주 군민과 함께 목소리도 같이 하고 행동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 배치 관계가 잘 되고 못 되고 또는 그 차후 어떤 보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같이 행동도 같이 하고 목소리도 같이 내는 거로 힘을 보태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직 시도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경상북도 의회 앞으로 만들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6 제2회 대구 시민 원탁회의가 오늘 저녁 7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원탁회의는 대구 여성으로 산다는 것,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데, 여성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1부에서는 대구 여성이 처한 현실을 주제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2부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건물 균열과 벽체 변형 등을 감추고 집을 판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4년 대구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3층 주택을 팔면서 주택 내부 담장과 건물 내부의 균열 등을 감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택을 살 때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수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길거리를 지나는 노인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길 가던 77살 할머니에게 접근해 아들이 사고가 났다며 교통사고 비용을 달라고 요구해 100만 원가량을 받아내는 등 모두 44차례에 걸쳐 4,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동사무소 직원 등을 사칭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반복적 범행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천문 우주 과학 축제인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가 이달 22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영천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밤하늘 별을 따라 신비의 우주 속으로 한 주제로 올해 신축된 450제곱미터 규모의 보현산 천문전시 체험관에서 스케치 우주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남하하면서 당분간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동안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2도, 청도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조금씩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포항이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장마전선은 토요일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